13억 인도 국민들이 한국 라면 열풍에 휩싸여 흥분하던 상황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 만니유를 신성하게 여기는 인도에서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3억 인구가 격분했습니다. 군중들은 한국 기업은 즉시 인도를 떠나라고 외쳤으며 한국 기업은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쫓겨나듯 떠난 이 한국 기업이 이웃 나라에서 이룩한 기적은 인도로 하여금 영원히 후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식품 검사관이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몰락시킨 도시와 그 편견이 빚어낸 충격적인 진실을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비르 싱입니다. 인도 식품안전청에서 근무하는 28세의 검사관이죠. 2024년 3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카비르, 긴급 출동이야. 바라나시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어. 라는 상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서류를 내던지고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바라나시?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헬기를 타고 바라나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겐지스강 강가에 수백 명의 순례객들이 쓰러져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집단 식중독인 것 같습니다. 순례객 200여 명이 동시에 쓰러져 갔어요.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은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 노인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라면,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 냄새가 났어요. 소고기라는 단어에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힌두교도에게 소는 신성한 동물이며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라면을 드셨습니까? 라고 묻자 노인은 빨간 봉지에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맛있다고 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조사팀을 꾸려 순례객들이 머물던 숙소를 뒤졌고 빨간 포장지의 농심 제품인 신라면 봉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샘플을 수집하여 즉시 분석에 착수했고 시험실로 돌아온 저는 밤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 손에 들려왔습니다. 카비르 선생님, 정말로 소고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 회사가 인도인의 종교적 신념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언론은 즉각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 검출, 신성 모독 논란. 소셜미디어는 분노한 사람들의 댓글로 폭발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농심은 당장 인도에서 나가라. 이건 종교 전쟁이다. TV를 켜자 모든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 바란 미슈라가 카메라 앞에서 격렬하게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모독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믿음을 더럽힌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군중들은 농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일부는 한국 제품을 불태우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상부에 올라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닙니다. 13억 힌두교도의 신앙을 모독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라나시의 순례객들이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의식을 마치고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수석검사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장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관료는 농심 제품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관료는 공장을 폐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농심은 인도 전역에 50개가 넘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매출이 3천억 루피가 넘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농심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이었고 저는 델리의 대학교 3학년으로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카비르가 왔구나. 도시에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를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셨기에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시에서 인기 많은 음식 가져왔어요. 한국 라면인데 친구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빨간 봉지를 꺼냈습니다.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는 인도에 막 들어온 초창기였습니다. 호, 우리 손자가 신기한 걸 가져왔네. 할머니도 한번 먹어볼까? 저는 정성껏 라면을 끓였고 매콤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와 마주 앉아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며 먹었죠. 아이고, 맵긴 하지만 맛있구나.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비르야, 배가 너무 아프다. 처음엔 단순히 매운 음식을 못 드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급기야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뭘 드셨습니까? 라면을 먹었어요. 한국 라면인데.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근 비슷한 환자가 여러 명 왔습니다. 모두 같은 라면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급성 식중독 증상인데 성분을 분석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계셨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드님, 환자분이 드신 음식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사흘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카비르야, 할머니가 더러운 걸 먹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가셨습니다. 석 달 후 할머니는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을 잃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이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것이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식품안전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유독 까다롭게 검사했고 작은 문제라도 발견하면 즉시 보고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카비르, 왜 한국 제품에만 그렇게 엄격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라고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잃은 아픔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이번엔 200명이나 되는 순례객들이 피해를 입었죠.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니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라나시 사건 발생 일주일째, 정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조사 기간을 거친 후였죠. 오늘부로 농심의 모든 제품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델리, 뭄바이, 첸나이에 있는 농심 공장을 즉시 폐쇄 명령합니다. 후만 전부 장관의 발표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농심 측의 해명은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를 모독한 자들의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장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사의 전화였죠. 카비르, 내일 아침 일찍 농심델리 공장으로 가서 폐쇄 집행을 감독해. 자네가 이 사건의 주 담당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경찰 병력과 함께 농심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시위대가 공장 앞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신성 모독자들을 체포하라. 한국 놈들은 인도에서 나가라. 분노한 군중들의 함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부 명령에 따라 이 공장은 즉시 폐쇄됩니다. 모든 직원들은 질서 있게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이 인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우리는 그저 라면을 만들었을 뿐인데. 당신들이 만든 라면에 소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차가운 대답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농심 인도 법인장 김태호 씨였죠? 원문 장수현. 저는 농심 인도 법인장 김태호입니다. 정부 명령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철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분노하거나 항의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종교를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위대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살인자. 하지만 김 법인장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질서 정연하게 공장을 떠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랏 미슈라가 수천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날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믿음을 지켜낸 날입니다.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바랏 미슈라는 계속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신념을 지켜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농심 공장 폐쇄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종교 모독 기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말미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형 식품기업 리옹그룹이 인도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문화와 종교를 철저히 존중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옹그룹.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저는 피곤함에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새벽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카비르야, 네가 진실을 봐야 한다. 공장 폐쇄의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후 농심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태호 법인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숨죽여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농심은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완전 철수라니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고기 성분에 대해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인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채식 전용 라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그럼 누군가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 법인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추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15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도를 비난할 계획입니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 법인장의 대답이 궁금했죠. 그런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도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나라입니다. 향신료의 깊은 맛, 다양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겸손함까지요. 비난이 아닌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갑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분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니요?
그럼 인도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의 직원 모두에게 1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추천서도 제공하겠습니다. 또다시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법적 의무보다 훨씬 후한 조건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 법인장이 퇴장하려 할 때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농심 인도 직원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가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은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그중 한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달리트 출신입니다. 어느 회사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농심은 제 능력만 보고 채용해 주었어요. 이런 회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달리트, 즉 불가촉 천민 출신이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김 법인장은 직원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건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다른 좋은 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뒤바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농심의 철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감독관으로 매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공장 설비를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수십억 루피 가치의 최신 설비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이 설비들이 인도에 남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기를 바라서요. 일주일 후 농심의 마지막 컨테이너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신라면 마지막 재고를 판대요. 이제 못 먹게 되니까 다들 사재기하러 왔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고기가 들어갔다는 라면을 사재기하다니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농심이 철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프라카 씨, 원문 순일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카비르, 이거 봐. 믿을 수가 없어. 그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신라면 암시장 가격 10배 폭등, 프리미엄부터도 품귀 현상.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라면을 구하려고 난리래. 정부가 금지했는데도 몰래 사고 판다는 거야. 저는 즉시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델리의 한 재래시장 골목. 평소엔 한산했을 곳에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있어요? 신라면 있냐고요? 쉿! 목소리 낮춰. 경찰 오면 다 끝장이야. 상인과 손님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일반인인 척하며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신라면? 상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짓했습니다. 따라와. 좁은 골목 안쪽 창고로 들어가니 빨간 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모두 신라면이었습니다. 한 봉지에 500루피야. 500루피라고요? 원래 50루피 아니었나요? 지금 이거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야. 싫으면 말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고기가 들어있다는 라면을 10배나 비싸게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사무실로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더욱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신라면 없으면 하루가 심심해. 정부가 뭔 권리로 내가 먹을 걸 정해. 솔직히 맛있는 건 맛있는 거잖아.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신라면 금지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하루 만에 1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힌두교도예요. 하지만 신라면에 정말 소고기가 들어갔는지 의심스러워요. 15년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맞아! 내 친구 채식주의자인데 10년째 신라면 먹고 있어. 농심 공장 다녀온 사람 말로는 채식 전용 라인이 따로 있대. 그럼 그 소고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저희가 검사한 샘플에서는 소고기 성분이 나왔는데 왜 사람들은 의심하는 걸까요?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볼리우드 배우 아르준 칸나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20년간 신라면을 먹어왔다. 내 아이들도 좋아한다. 정부는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라. 그의 팔로워 5천만 명이 이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신라면을 돌려줘. 해시태그가 인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여론이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비르, 큰일이야. 바라나시 사건 피해자 중 일부가 이상한 증언을 하고 있어. 무슨 증언입니까? 그들이 먹은 신라면이 평소와 맛이 달랐다고 하네. 포장도 미묘하게 달랐다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가짜? 상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공장도 폐쇄했고 회사도 쫓아냈댔는데 지금 와서 실수를 인정하면 우리 부서 전체가 책임져야 해. 일단 조용히 내부 조사부터 해보자. 그때 프라카시가 또 뛰어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리온그룹이 인도라면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했어요. 리온그룹. 농심이 떠난 자리를 차지하려는 중국 기업이었죠.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비크람, 원문 라켓이었습니다. 카비르, 우리 좀 얘기하자. 삼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삼촌과 함께 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삼촌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카비르, 네가 농심을 조사한다고 들었다. 네, 그들이 우리 종교를 모독했으니까요. 삼촌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네가 농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소고기를 넣어 라면을 만드는 나쁜 회사 아닌가요?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오늘 몇 가지 보여줄 게 있어. 삼촌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각종 사진과 문서들이었죠. 이게 뭔가요? 농심이 우리 지역에서 해온 일들이야. 네가 전혀 모르는 일들이지. 첫 번째 사진은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곳은 우타르프라데시 시골 마을 학교야. 농심이 10년째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하루에 5천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뿐이 아니야. 삼촌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젊은이들이 요리복을 입고 교육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농심요리 아카데미야. 매년 1,000명의 청년들에게 무료로 요리 교육을 시켜. 졸업생 90%가 취업에 성공했지. 특히 달리트나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선발하지. 달리트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을 돕고 있었다니. 이것 좀 봐. 삼촌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어요. 농심과 지역농가 상생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농심은 우리 지역 농민 3천 가구와 직거래 계약을 맺었어. 시장가보다 20% 높은 값에 농산물을 구매하지. 덕분에 얼마나 많은 농가가 살아났는지 알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건 삼촌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다녔던 대학 건물이었습니다. 네가 다닌 델리 대학 식품공학과 연구동. 농심이 전액 기부해서 지은 거야. 뭐라고요? 농심 장학재단이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 넌 몰랐겠지만 순간 삼촌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참고로 7년 전 내 대학 등록금 중 일부도 그 장학금이었어. 저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농심 장학금을 받았다고요? 그럴 리가.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형편이 어려웠잖아. 그때 마을 이장님이 농심 장학재단에 추천서를 써주셨어. 덕분에 네가 대학을 마칠 수 있었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회사가 사실은 제 은인이었다니. 하지만 할머니가 그들의 라면을 먹고 카비르, 삼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네가 가져온 라면 정말 농심 제품이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은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7년 전 뉴스야. 가짜 한국 라면 유통 적발.
중국산 모조품 대량 발견. 기사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때와 일치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드신 게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아 진짜 농심 제품이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간 품어온 증오가 모두 헛된 것이었다니 프라카시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바라나시 사건의 신라면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포장 상태도 정품과 미묘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선배, 우리가 검사한 샘플이 정말 농심 제품이 맞을까요? 프라카시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농심에 대해 더 조사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10만 가구에 무료 라면 제공, 홍수 피해 지역 구호 활동, 여성 직원을 위한 타가소 운영. 특히 충격적인 건 직원 명단이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70%가 인도인이었고 그중 30%가 소수 종교나 저소득층 출신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정말 그때 할머니가 드신 게 가짜 라면이었을까? 새벽에 일어나 옛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정리해둔 서류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에 적힌 담당 의사 이름 닥터 프라딥 굽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닥터 굽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닥터, 저를 기억하시나요? 7년 전 할머니가 싱 할머니 기억하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때 정말 소고기 때문이었나요? 닥터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트를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웠어요. 증상이 복합적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인 식중독 반응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품질이 나쁜 공업용 기름이나 과도한 화학 첨가물은 정품이 아닌 가짜 식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었죠. 그런데 왜? 닥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가족분들이 종교적 문제로 매우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가짜 식품 문제가 불거지면 복잡해지니까 모호하게 처리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병원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7년 전 기록을 요청했죠. 2017년 4월 가짜식품 관련 사건 기록 좀 보여주세요. 놀랍게도 그 시기에 대규모 가짜 라면 적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모조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리옹식품이라는 이름이 보고서에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리옹그룹의 전신이었죠. 이 회사가 그때도 저는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프라카시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라카시,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농심은 무고했어. 사무실에서 만난 프라카시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프라카시도 충격을 받았죠. 그럼 지금 바라나시 사건도 리옹이 뒤에 있을 가능성이 커. 우리는 극비리의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압수한 가짜 신라면의 유통 경로를 추적했고 놀랍게도 그 경로는 리옹그룹의 물류 창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놈들. 프라카시가 주먹을 쥐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바란 미슈라와 리옹그룹의 관계였습니다. 비밀 계좌를 통해 거액이 오간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종교를 이용해 경쟁사를 제거하려 한 거야.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농심을 쫓아냈고 리옹그룹을 환영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하죠, 선배? 진실을 밝혀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증거를 모아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상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괜히 들춰내서 뭐 하게? 하지만 정부 체면이 더 중요해. 저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한다니.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농심의 김태호 법인장이었습니다. 카비르 씨, 저예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아니에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도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인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농심이 인도를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농심의 파격적 조건 제시. 수도 다카 인근 100만 평 부지 무상 제공.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방글라데시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 농심 경영진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우수한 기업 문화와 기술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농심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길 바랍니다. 총리의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농심이 인도에서 보여준 상생의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도 그런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프라카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기업을 저렇게 환영하다니. 더 놀라운 건 방글라데시 정부의 조건이었습니다. 10년간 법인세 면제, 공장 건설 비용 전폭 지원, 전용 도로와 철도 건설까지. 이건 거의 국빈 대접 수준이잖아.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김태호 법인장의 답사가 이어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현지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인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3년간 수익의 50%를 방글라데시 교육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환영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진짜 신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날 거야. 한국 기업의 정신을 배우자.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심 방글라데시 아시아 최대 규모 라면 공장 건설 확정. 초기 투자금 10억 달러. 10억 달러라니 인도에서의 투자 규모보다 훨씬 컸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제 전문가가 TV에 나와 분석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직접 고용만 5,000명, 간접 고용 포함하면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방글라데시 식품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때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비르야, 큰일이야. 방글라데시 농민들이 우리보다 비싼 값에 농산물을 팔게 됐대. 뭐라고요? 농심이 방글라데시 농가들과 직거래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30%나 높은 가격이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를 이웃나라가 가져간 것입니다. 며칠 후 방글라데시 다카를 직접 방문한 기자의 르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다카 시민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농심 공장 건설 현장 주변은 이미 땅값이 2배로 뛰었고 소상공인들은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 방글라데시 대학생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세계적 기업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꼭 농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반면 인도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농심이 떠난 델리 공장 지역은 일순간 텅 비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직한 인도 노동자의 한탄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농심이 방글라데시에서 첫 제품으로 내놓을 라면의 이름이 프렌드십 누들이었다는 거죠. 인도 친구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김 법인장의 설명이었어요. 제품 포장지에는 벵고로와 함께 힌디어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인도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프라카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적으로 만든 기업이 여전히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네요. 더욱 아이러니한 건 인도 국경 지역 주민들이 방글라데시로 건너가 신라면을 사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맛이 그리워서 어쩔 수 없어요. 한 주민의 인터뷰였죠.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000개의 일자리 상실, 연간 5천억 루피의 경제 효과 소멸,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신뢰의 상실까지. 그날 밤 방글라데시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농심 환영 행사에 모인 수만 명의 방글라데시 시민들. 그들의 환한 얼굴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거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제 나지막한 혼잣말이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농심이 떠난 지 2달, 인도 경제 전체가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 농민 5천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깜짝 놀라 TV 화면을 봤습니다. 농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누가 사줄 것인가?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농민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농심이 떠난 후 우리 양파와 감자를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리온그룹은 가격을 터무니없이 깎고 있어요. 이대로면 우리는 모두 파산합니다. 그때 프라카시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선배, 이거 보세요. 농심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포장재 업체 12곳, 물류업체 8곳, 인쇄업체 5곳이 이미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업체들 직원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요. 프라카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이 업체들과 거래하던 또 다른 중소기업들까지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거든요. 다음 날 델리 경제인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농심 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 피해액이 1조 루피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조 루피라니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 빅바자르 매출 30% 급감, 신라면 없어 고객 이탈 심화, 라면 때문에 슈퍼마켓 매출이?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빅바자르 CEO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고객들이 신라면 사러 왔다가 없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다른 제품도 안 사고요. 신라면이 우리 매장의 집객 상품이었는데 실제로 소비자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라면을 사러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평균 구매액이 다른 고객보다 3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라면 시장 전체 매출 40% 감소, 소비자들 라면 자체를 외면, 한 시장 분석가가 설명했습니다. 농심이 15년간 구축한 프리미엄 라면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진짜가 없으면 안 먹는다는 반응입니다. 리온그룹이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들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맛이 없어요. 농심이 그립습니다. 한 소비자의 인터뷰가 모든 걸 말해줬죠. 그때 삼촌에게서 절박한 전화가 왔습니다. 카비르야, 우리 마을이 망하고 있어. 농민 절반이 빚더미에 앉았어. 그렇게까지 심각해요? 농심이랑 계약했던 농가들은 시설 투자를 많이 했거든. 이제 그 빚을 못 갚고 있어. 자살하는 사람도 나왔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사람이 죽는 지경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긴급히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케랄라주의 한 농촌 마을. 예전엔 활기찼던 곳이 유령 마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농심 납품용으로 지은 저장고예요. 2천만 루피를 들였는데 이제 텅 비어 있어요. 한 농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리옹은요?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은 품질 검사한다면서 우리 농산물의 70%를 불합격시켰어요. 합격한 것도 헐값에 가져갔고요.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농심은 품질보다 우리의 정성을 봤어요. 조금 못생긴 감자도 맛있으면 된다며 다 사줬죠. 그런데 이제 저는 차마 그들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책임 같았기 때문입니다. 델리로 돌아오니 더 충격적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 증시, 식품 관련주, 전체 폭락, 농심 철수 여파 금융시장까지 확산, 경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이 떠난 게 아닙니다.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 겁니다. 농심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수백 개 기업의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래프를 보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50%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적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농심 철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직접 실업자 3,000명, 간접 실업자 5만 명 추정, 농가 피해 3,000 가구, 약 1만 5천 명, 연간 산업 매출 감소 1조 루피 이상, 세수 손실 연간 1,000억 루피. 숫자를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창밖을 보니 예전에 불야성이던 공장지대가 깜깜했습니다.
농심 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 모든 불빛들이 꺼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농심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지 6개월, 충격적인 뉴스들이 연일 전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실업률 역대 최저, 농심 효과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이웃나라가 고스란히 가져간 것이죠. 방글라데시 경제부 장관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농심은 약속 이상을 지켰습니다. 직접 고용 7,000명, 협력업체 포함 10만 명이 새 일자리를 얻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농심이 현지 청년 1,000명을 선발해 한국으로 기술 연수를 보냈는데 비용은 전액 농심이 부담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방글라데시 청년들의 환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꿈만 같아요. 한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배워올게요. 그때 프라카시가 들어왔어요. 선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K-POP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10만 명이 모였대요. 라면 회사가 무슨 K-POP 행사를? 농심이 후원했대요. 한국 문화를 통한 양국 우호 증진이라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문화 전도사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심 방글라데시 공장, 할랄 인증 획득, 전 세계 무슬림 시장 진출 본격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도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쫓겨난 회사가 방글라데시에서는 무슬림을 위한 완벽한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역시 종교를 존중할 줄 아는 회사야. 방글라데시 종교계 지도자의 칭찬이었죠. 한 달 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제1회 불닭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와, 정말 맵다. 하지만 맛있어. 축제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환호성이 TV를 통해 들려왔어요. 특별 게스트로 한국 유명 셰프들이 초청됐고 신라면을 활용한 퓨전 요리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 수익금은 전액 방글라데시 빈민 어린이 급식 지원에 쓰입니다. 농심 측의 발표였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경제 지표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식품 수출 200% 증가, 농심발 수출 드라이브 효과, 방글라데시 무역협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농심이 만든 제품의 60%가 수출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남아시아 식품 수출 허브로 떠올랐어요. 숫자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농심 진출 전 방글라데시의 연간 식품 수출액은 10억 달러였는데 6개월 만에 20억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런 성장은 기적입니다. 한 경제학자의 감탄이었죠. 그때 삼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비르야, 우리 마을 청년들이 방글라데시로 일하러 간대. 뭐라고요? 농심이 경험 있는 인도 기술자들을 모집한다고 하더라. 월급도 여기보다 3배나 높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웃나라로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한국 언론의 보도가 인도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농심 방글라데시 성공 스토리,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지혜. 기사를 읽어보니 농심 회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떠날 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우리는 그 신뢰에 보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도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언젠가 오해가 풀리고 다시 만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정하게 쫓아냈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 그날 밤 방글라데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농심이 지은 초등학교 준공식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농심 희망학교 제1호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1,000명의 빈민가 아이들이 무료로 교육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새 교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원래 인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인데 저는 채널을 돌렸지만 마음속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농심이 인도를 떠난 지 1년 6개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속보, 인도 청년 100명 서울 농심 본사 앞 대규모 집결. 저는 깜짝 놀라 TV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도 청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농심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농심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한 청년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현장에 나간 한국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희 100명이 각자 돈을 모아서 왔어요. 비행기표, 숙박비 다 자비로 해결했습니다. 농심에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요. 청년의 이름은 라울이었습니다. 25살의 대학원생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제 아버지가 농심협력업체에서 일했어요. 농심이 떠난 후 회사가 망했고 아버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른 청년들의 사연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농심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우리 마을이 농심 덕분에 발전했댔는데 이제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좋은 기업을 쫓아냈어요. 그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전통 방식의 사죄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모습에 지나가던 한국인들도 놀라 발걸음을 멈춰겼습니다. 제발 인도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게요. 청년들의 간절한 외침이 일대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농심 본사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물과 간식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농심 회장님을 만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농심 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백발의 노신사는 천천히 청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들, 일어나게. 무릎 꿇을 일이 아니네. 회장은 직접 청년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라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네. 자네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네. 다시 인도로 돌아와 주실 수 없을까요? 청년들의 간절한 질문에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지. 회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친구들 점심 대접해드려. 멀리서 왔으니 피곤할 거야. 농심 직원들은 청년들을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했고 물론 메뉴는 신라면이었습니다. 으와! 이 맛이야! 진짜 신라면!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1년 넘게 그리워했던 그 맛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회장은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일은 없어요. 오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 때문에 농심은 방글라데시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죠. 회장의 너그러운 모습에 청년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돌아가서 진실을 전해주세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졌어도 존중하면 함께 살 수 있다고.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광경은 한국과 인도 양국에 생중계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도에서는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농심은 무고했어. 정부는 사과하고 농심을 다시 초청해야 해. 바란 미슈라와 리옹의 음모였어. 소셜미디어는 농심에 대한 사과와 지지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나도 직접 가서 사과해야겠다. 다음 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카비르, 왜 그만두려고 하나? 상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들이 저를 받아줄지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농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접수처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인도에서 온 카비르 싱입니다. 김태호 전 인도 법인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도에서 오셨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저는 회의실에서 김 법인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재회였죠. 카비르 씨, 여기까지 어떻게...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김 법인장은 깜짝 놀라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7년 전 할머니의 죽음, 그것이 가짜 제품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농심을 몰아낸 과정까지. 저 때문에 무고한 회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김 법인장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카비르 씨,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가짜 제품 때문에 피해본 분들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도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죠. 저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때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진심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낫죠. 김 법인장은 저를 농심연구소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연구소에는 인도 전용 제품 개발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인도 시장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언젠가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도인의 입맛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벽에는 인도 지도와 함께 각 지역의 향신료 특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카비르 씨 고향인 우타르프라데시 지역 연구 자료예요. 그곳 사람들은 카르다몬 향을 좋아하죠. 제 고향까지 연구하고 있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인도에서 오셨어요? 반가워요. 언젠가 꼭 인도에 다시 가고 싶어요. 그들에게는 원망이나 미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 후 김 법인장이 제안했습니다. 카비르 씨, 우리 방글라데시 공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거기서 일하는 인도 직원들도 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었습니다. 공장 규모에 압도됐어요. 인도 공장보다 3배는 커 보였습니다. 카비르?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고향 후배 비카스가 있었습니다. 비카스! 네가 여기 있었구나. 네, 농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보다 대우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그는 저를 공장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인도 직원들이 200명이나 있었죠. 우리 모두 농심이 인도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있죠. 생산 라인을 보니 정말 철저했습니다. 할랄 인증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를 위한 별도 라인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거예요. 비카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녁에는 인도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농심 덕분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배운 기술로 언젠가 인도에서 창업하고 싶어요. 농심이 엔도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지원할 거예요.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김 법인장님,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한국문화원에서 인도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관심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오해를 풀고 다리를 놓는 일을 하기로 했죠. 한국문화원에서 일한 지 6개월,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농심 WHO 세계 영양 개선상 수상, 개발도상국 영양 지원 공로 인정.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뉴스를 봤습니다. 비록 그들을 쫓아낸 나라의 사람이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의 시상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농심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영양과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보여준 상생 모델은 전 세계 기업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입니다. 이어서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신라면을 국민 비상식량으로 지정. 방글라데시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홍수나 자연재해 시 신라면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CNN 선정 2024년 아시아 기업 1위 농심 선정. 이유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고 문화적 갈등을 상생으로 전환시킨 지혜로운 기업.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인도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인도 정부 농심사태 제조사 위원회 구성 발표. 드디어 인도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라카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리온그룹의 음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바란 미슈라가 구속됐어요. 리옹에서 거액을 받은 게 들통났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인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농심은 무고했습니다. 정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농심의 인도 재진출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농심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심 회장의 성명이었습니다. 그 대신 농심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 청년 100명을 선발해 한국 본사에서 1년간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용은 전액 농심이 부담합니다.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10,000명이 넘게 지원했죠. 저는 선발 과정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면접에서 만난 청년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농심에서 배워서 인도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발된 100명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어서 꿈만 같아요. 한 청년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죠. 연수가 시작되고 청년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국 직원들도 그들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인도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배우려는 자세가 남달라요. 6개월 후 이 청년들이 만든 특별한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인도와 한국 우정라면.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향신료가 만난 제품이었죠. 이 제품의 수익금은 전액 인도 빈민 아동교육에 쓰기로 했습니다. 제품 발표에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농심은 우리에게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상생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 법인장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인도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지 않나요? 김 법인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통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맞았습니다. 기업이 돌아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2025년 초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농심 인도 재진출 공식 선언, 데이츠 자시치 더 큰 투자와 상생 약속.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고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죠. 저는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인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에서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카비르 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신성한 소를 지키려던 마음이 만든 오해, 그리고 그 오해가 가져온 거대한 비극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용서와 화해의 힘이었죠. 진정한 기업의 가치는 이익이 아닌 상생에 있다는 것. 편견을 넘어서면 더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농심과 카비르 싱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선입견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오해받았지만 끝까지 진심을 지킨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통해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